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0대 중반의 초고학년 아이 엄마입니다. 저는 사기 결혼 당한 사람입니다. 지금에야 농담처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화병이 나서 소화도 아예 안 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었죠. 아이 때문에, 그리고 남편도 나 죽었다 하며 저자세로 살고 있으니 망정이지 정말 이혼 위기를 겪기도 했고요. 이런 얘기 주변에다가 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라 하지도 못하다 익명의 힘을 빌어 훌훌 털어버릴 겸 여기다가 한번 써보네요. 시댁에 그나마 할 말 다 하고 연 끊고 살기에 망정이지 아직도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으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은 10년도 전 일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저는 30대 초중반이었고 제 아이는 고작 3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저희는 신혼집을 전세로 시작했고 마침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재산 정리가 되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5,000평 정도의 경기도 땅과 현금 12억 정도가 생기셨어요. 세금 계산 다 하고 부동산 제하고도 10억 정도가 현금으로 생기셨죠.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 힘으로 알아서 살아보겠다고 양가에서 도움 안 받고 신혼집을 구했었는데 그 점을 저희 아버지가 짠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참고로 장녀고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한테 집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 남동생은 장교라 관사에서 살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다고 거절하더군요. 자기 해줄 돈으로 누나네 집 도와주라고 하는 착한 남동생이었죠. 참 받기 죄송스러웠지만 마침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도 다녀야 했고 더 이상의 이사는 번거로워 원치 않게 되니 부모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 준비하며 신혼집 구할 때 친정에서도 돈을 받고 싶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시댁에서는 한 푼도 안 주겠다 미리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댁이 잘 사는 줄 알고 있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집에 돈 좀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남편도 어찌 보면 속은 거죠. 현금 15억 이상 갖고 계신다고 하셨고 그걸 제가 그 집 인사 갔을 때 어머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집이 돈이 좀 많긴 하지만 니들 결혼할 때는 한 푼도 안 해줄 거다.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우리도 맨 땅에 헤딩으로 시작했어. 그렇게 악에 받쳐서 돈 벌고 모으고 하다 보니 이 정도로 살게 된 거지. 만약 처음부터 돈 쉬운 줄 알고 살았으면 펑펑 쓸 줄만 알고 모을 줄은 몰랐을 거다. 라고 하시며 저희 결혼하면 한 푼도 도와주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이셨죠. 그렇긴 하지만 도리는 제대로 해야 할 것이야.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랑 건물이랑 현금 그거 다 정리하면 얼마인지 아니? 거의 30억 이상은 될 텐데 우리가 죽으면 거기서 반은 너희한테 가는 거잖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푼도 안 보태준다고 삐져서 도리 안 할 생각 말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시부모에게 잘하거라. 넌 현명하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참 보통 아닌 예비 시어머니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유산 상속 받을 거 생각해서 잘하라는 말이 첫 인사 오는 예비 며느리한테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치만 콩깍지가 뭔지 남편이랑 저는 너무너무 사랑한 사이였고 헤어진다는 걸 상상도 못할 정도로 서로에게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남편은 정말 자상했고 저밖에 모르는 순정남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댁이 아예 돈이 없어서 저희가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최악은 아니기에 남편만 90% 이상 보고 결혼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벌써부터 돈 한 푼 안 주겠다 하시는 거 듣고 아예 기대도 안 한 결혼이고요.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이해는 안 갔습니다. 교육 차원이라고는 해도 사실 자식이 결혼에 독립한다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도와주고 싶을 것 같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사실 해주실 수 있는 선에서 5천만 원 정도라도 제게 도와주시려고 했고요. 그런데 시댁에서 반대하시더군요. 저희들끼리 알아서 살아야 돈 귀한 줄 알고 모은다고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요즘 집값, 아니 10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도 집값이 억소리 날 정도로 비쌌잖아요.
예전처럼 착실히만 모은다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렇긴 하지만 뭐 제가 불만을 제기할 수는 없었죠. 맡겨둔 돈도 아니고 그냥 시댁에서 안 내주신다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친정에서도 아예 안 받고 시작한 거예요. 저희 친정에서는 오히려 불만이셨어요. 단돈 5천이라도 좀 보태줘서 애들 조금이라도 편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시댁에서 그것조차 말리니 말입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쁘다 하셨죠. 그건 본인들 마음이고 제 친정 부모님은 뜻이 다를 수 있는데 예의 없이 사돈네가 하는 행동을 제지한다고 생각을 하셔서요. 그래서 약간 트러블도 있었고 또 예물예단 관련해서도 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결혼 잘했고 저희끼리는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았어요. 저희 잘 사는 모습 보면서 친정 부모님은 그냥 참으셨던 거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댁에서 손을 내저어가며 사돈이 돈 해준다는 걸 말린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이러시더군요. 우리는 돈 한 푼 안 해주는데 너희 친정에서 돈 해준다는 거 홀랑받으면 우리가 뭐가 되겠니?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가 우리 면이 안 서졌니? 그리고 돈 5천에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겠지. 나는 그런 게 싫어서 아예 니들 양가로부터 하나도 안 받길 원했던 거다. 그리고 그게 현명한 거고. 라고 하시며 시댁 입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장연설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자식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신 분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스스로 자립하는 걸 보고 싶다 하시면서도 툭하면 저희한테 큰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땅 가진 거 세금 낼 시기가 됐는데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갖게 될 땅이니 저희더러 내라며 500만 원씩 요구하시고 한 번은 무슨 시어머니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는데 저희더러 100만 원만 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야 어머님 면이 선다면서요. 그때 저희 아이가 막 200일 되어가던 참이었고 이것저것 돈 들어갈 게 많은 시기라 제가 남편한테 우리 여유 없다. 낼 거면 당신 용돈에서 각출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학자금 대출을 다 해결하지 못한 채로 저와 결혼했습니다. 그게 1,500만 원 정도였는데 솔직히 그렇게 돈 많다고 자랑하는 집안이 장남 대학 등록금도 안 내주고 뭐 했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자기 성인 되고 난 이후부터 원래 용돈도 안 주고 등록금도 안 내줘서 자기가 가외 알바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나마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가외를 많이 뛰던 1, 2학년에는 남편이 월 300만 원씩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시부모님이 반씩 뚝 떼다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키워준 값 운운하면서요. 순한 남편은 그걸 그대로 다 드렸는데 남편 군대 갔다 복학하고 나서 취업 준비하느라 과외 못하고 돈 없어 쩔쩔맬 때 시댁에서 등록금 절대 안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학자금 대출 받았던 거고요. 아무튼 남편이 우리 부부 여유가 없어서 여행비 절대 못 드리겠다. 한 30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다고 전달해드렸더니 어머님이 난리를 치셨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기들 죽으면 몇 억씩 가져갈 연놈들이 고작 100만 원 아까워서 안 내주냐고요. 너무 황당했죠. 그래서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대판 싸워서 명절에 한 번 안 간 적도 있고요. 결국은 어머님이 먼저 화해하자 하셔서 없던 일처럼 되긴 했지만요. 그런 속사정이 있는 시댁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친정에서도 재정적인 여유가 되고 마침 저희 전세 계약도 끝나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 되니 친정에서 집을 매매해주겠다 하셨습니다. 만약 저에게 아이가 없었다면 저도 거절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린 아이가 있으니 어쨌든 도와주신다고 하는 제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면서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 친정에서 4억 정도 선에서 아파트를 하나 저에게 해주시겠다 하셨어요. 세금 문제 때문에 부모님 명의로 사시고 저희가 들어가는 방법도 있었는데 아예 유산 상속 개념으로 명의부터 제 이름으로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제 남편도 장인어른 장모님께 평생 이 은혜 갚아 나가겠다며 고마워했고요. 어쨌든 이사가 코앞이라 정신없이 준비하고 또 매매 계약도 치러 나갔습니다. 그걸 굳이 시댁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댁 면이 안 서네 뭐하네 하면서 난리 치실 것 같기도 해서요. 가끔 전화와서 이사 간다더니 어떻게 되고 있냐? 잘 알아보고 있냐? 물으시면
그냥 사정 맞춰서 준비 중이라고만 했고 더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매매 끝나고 이사와 동시에 시댁에다가도 말씀을 드린 거죠. 이번에 이사한 집은 친정에서 해주신 거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어 안 해준 게 아니라 다 뜻이 있어서 니들 집을 안 해준 건데 어떻게 사돈댁에서는 야속하게 그러신다니. 아니 그러실 거면 우리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지. 누가 보면 아들네가 돈이 없어서 한 푼 안 내준 줄 알겠네. 라고 하시며 어디다가 얘기할 거면 반드시 시댁에서 돈 많은데 일부러 안 주신 거다 라고 덧붙이라고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그냥 어머님은 그러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기가 싫었던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제 친정에서 집을 받은 후 다른 생각 안 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저도 마침 좋은 조건으로 복직하게 되어서 맞벌이 하느라 너무 바빴고요. 아이는 새 어린이집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건의 발단이 된 건 어머님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어느 날 전화를 하셔서는 제 신우가 이번에 원룸 2년 계약이 끝나서 이사갈 곳을 알아봐야 된다는 걱정 어린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신우는 남편의 여동생이고 3살 차이가 납니다. 제 남편이 공부를 잘해 신우 성적까지 관리해주던 남배 사이고 그런 신우 역시 명문대에 들어가서 자기 밥벌이 잘하고 삽니다. 다만 독립하면서 집을 알아볼 때 시댁에서 저희 남편한테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증금 한 푼 안 보태줘서 신우는 고시원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서 악바리같이 돈 모아 나중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 정도 내는 오피스텔에 살게 되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저도 결혼 전 잠깐 자취를 하긴 했지만 저희 집에서 보증금 2천만 원을 해주셔서 월세만 내면 됐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신우인데 어머님이 웬일로 저한테 신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거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보증금 5천만 원 있다고 하니 좋은 조건 집 잘 알아보고 들어갈 거예요. 아가씨 워낙 똑부러지잖아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혀를 끌끌 차시며 시집을 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오피스텔 전전하면서 혼자 자취하는지 내가 답답해서 말이야. 라고 결혼 생각 없는 신우 걱정을 하시더군요. 신우는 제가 알기로 독신주의자예요. 그걸 어머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대충 웃으며 맞춰드리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지가 혼자 산다는데 뭐 어쩌겠어. 근데 여자가 혼자 살려면 어쨌든 돈이 있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다달이 월세 내면서 살지 모르겠어. 30도 넘었는데 아주 내가 애 같아. 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냥 넌지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도 여자시니 딸인 아가씨가 걱정되시겠죠. 저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응? 도와준다니? 나는 절대로 살아있을 때 자식한테 돈 주고 싶지가 않다. 지가 벌어서 지 앞가림 해야지.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길래 역시 독하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몇십억을 갖고 있다면서 자식한테 1,000만 원은커녕 100만 원도 내주기 싫어하는 이런 부모도 있구나. 새삼 놀랍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뭐하러 돈 있다는 자랑은 하는 건지 시부모님이 이해가 도통 안 되더군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신우랑 그렇게 사이가 살갑진 않지만 또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명절에 마주치곤 하는데 그때마다 신우가 속마음을 저에게 얘기하곤 했어요. 언니, 저는 엄마가 자꾸 저더러 너네 집 돈 많다. 그런데 다 뜻이 있어서 안 주는 거다. 라고 하시는 게 너무 불만이에요. 그럴 거면 아예 말씀도 하지 마시던가. 솔직히 그렇게 돈이 많다면서 저 독립할 때 너 알아서 살아라 하고 등 떠미는 부모가 어딨어요. 야밤에 위험하게 돌아다니지 말라고는 하면서 그 위험한 고시원에 들어간다는데도 눈도 끔쩍 안 하고요. 저는 우리 엄마 아빠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행동 보면 돈이 진짜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신우는 본인 부모님한테 신뢰가 별로 없는 편이고 그래서인지 정도 없습니다. 생신 때도 그냥 구색 맞춘다고 10만 원씩 보내고 말지 뭐 다른 딸들처럼 더 살갑게 여행 가자고 하거나 화장품 사준다고 하는 것도 전 못 봤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한테 늘 불만을 가지셨고요.
남들은 딸이 먼저 동남아 가자, 제주도 가자, 팔짱 끼고 애교 부린다는데 우리 딸은 생전 그런 걸 못 봤어. 하다못해 립스틱 하나 사준 적도 없다니까. 그냥 내 생일이랑 어버이날에 무슨 ATM기처럼 10만 원씩 띡 보내는 게 다야. 무뚝뚝하기는. 하시며 저에게 당신 딸인 신우를 험담하기도 하셨고요. 근데 저는 제 남편이랑 신우, 그러니까 남매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잘 아니까 신우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모를까 그렇게 많이 있다면서 한 푼 안 내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우는 포기했던 꿈들도 많아요. 예체능으로 빠지려고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반대했었고요. 화가 난 신우가 나중에 성인 돼서 일하면서 다 갚겠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제일 크게 비웃으며 나중에 갚는다고? 그때 가서 네가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아니? 라고 하셨다네요. 나중은 없는 거라면서. 그러면서 저희한테는 나중에 몇십억씩 받게 될 거니 본인들한테 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순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런 시부모님이 저 역시 점점 정이 떨어졌고 남편이나 신우도 그냥 적당히 둘이 할 만큼만 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없는 살림에서도 항상 저랑 제 남동생을 먼저 생각하시며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던 환경에서 사랑받고 자랐기에 제 부모님이 누구보다 애틋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받고 말고를 떠나 늘 잘하고 싶었고요. 저 같은 마음이 제 남편이나 신우한테는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시어머님이 신우 걱정을 한다니 저는 놀라울 따름이었죠. 그렇게 걱정되시면 진작에 보증금이라도 더 보태서 도와주시던가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신우 집에 대한 걱정을 핑계로 저에게 전화를 몇 번씩 하셨어요. 나한테 뭘 바라고 전화하시는 거지? 의문이 들어갈 때쯤 어머님이 드디어 속마음을 내비치시더군요. 지 오빠는 가정 꾸려서 내 집 마련도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우리 유진이는 참 상대적 박탈감을 얼마나 느끼면서 살까? 어머님, 뭐 근데 저희도 저희 친정 부모님 도움받고 집 장만한 거니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디 집 매매하기가 쉽나요? 그리고 아가씨도 5천 정도면 많이 모은 편이죠. 이제 직급도 올라가고 월급도 오르는데 돈 금방 모을 거예요. 그래도 그게 어디 쉽니? 월세로 다달이 20만 원이나 나가고 참. 제가 보기엔 아가씨 잘 사는 걸로 보여요. 조금만 더 모으면 전세로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아님 어머님께서 좀 도와주시는 건 어때요? 제가 듣다 못해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렇게 걱정되면 딸 좀 도와주시라 하는 제 마음속에 외침을 가득 담아서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마침 제가 얘기를 잘 꺼냈다는 듯이 그래, 이젠 나도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저번에 경기도 양평에 집을 하나 더 샀어. 그리고 그쪽 어디에 과수원 할 만한 토지도 하나 더 샀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부동산 부자잖니?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없네. 이제 와 도와주려 해도 참 상황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냐고 건조하게 대꾸했더니 어머님이 이어 말씀하시더군요. 부동산만 있는 우리 집이랑은 다르게 사돈댁에서는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다지? 너희 집도 해주셨는데 사돈 총각은 왜 집을 안 해주신대? 아, 제 동생은 장교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옮기는데 매번 독신자 숙소에서 살고요. 그래서 집 안 사요. 아직 미혼이라 뭐 굳이 사둘 필요도 없다고 하고요. 그렇구나. 사돈 총각이 아주 뜻이 올곧고 바르네. 사돈댁에서는 멋진 자식들 두셔서 참 좋으시겠네. 라고 시어머니가 웬일로 저희 부모님 칭찬을 거의 5분가량 하시더라고요. 자식을 참 잘 키웠네. 마음이 어지시네. 그래서 복을 받아 유산도 그렇게 많이 상속받으셨네 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더니 이윽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유통 가능한 현금이 지금도 많으신가? 라고 하시길래 그건 왜 물으냐고 여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유진이 집 문제 때문에 그런데 내가 전세를 좀 해주고 싶거든. 나도 나이가 드니까 생각이 바뀌네. 그리고 니들 집 매매해서 잘 사는 거 보니까 보금자리의 중요성도 내가 느끼게 됐고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돈이 다 묶여 있잖니. 당장 유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돈이 없어. 어머님,
부동산 담보로 얼마든지 대출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정도면 금리도 낮으실 것 같고요. 아버님 연금도 있는데 당연히 커버 가능하시죠. 아니, 무슨 이 나이에 대출이니? 나는 싫다. 하시더니 어머님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혹시 돈 좀 남으시면은 우리 유진이 전세를 좀 해주게 도와주실 수가 있나? 아니, 물론 공짜로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세아가 너도 알지 않니? 우리 죽고 나면 너희들한테 돈 다 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득 아니겠어? 돈이란 게 지금 쓰는 거나 나중에 쓰는 거나 똑같지 뭐. 라고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님, 저희 부모님한테 사돈처녀 전세금을 해달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펄쩍 뛰면서 무슨 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여유가 되시면 생각을 해보시라 권하는 거라며 저더러 오바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지금 10억 가까이 넘게 있으실 텐데 거기서 고작 1억 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 하시더군요. 게다가 그거는 저희가 시댁에서 유산을 상속받으면 저희가 알아서 갚으면 되는 거라고, 원래 돈은 그런 거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 전세가 그렇게 급하시면 어머님이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는 문제예요. 사돈한테 면이 안 서니 친정에서 돈도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어떻게 저희 사는 집도 아니고 아가씨 사는 집 때문에 1억을 해주길 바라세요? 어머님, 전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여쭙는 말이에요. 아니, 근데 네 동생은 장교라 집 없어도 된다고 치지만 네 신우는 보면서 딱히 마음이 안 아프디? 너희는 부모님한테 돈 받아 어엿하게 집장만 했지만 네 신우는 아직도 월세 내면서 산다. 아무리 네 동생이 아니라지만 그래도 네 남편의 여동생이면 너도 딱하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사실 이런 얘기까지 꺼낸 거는 니들끼리 우애를 다지며 살아야 하는데 홀랑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괘씸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시며 또 어머님은 뜻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꺼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더러 자극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그래도 사돈댁에 융통될 돈이 있냐 없냐 물어보시냐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완전 삐지시더라고요. 그런 말도 못하냐 하시며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시더군요. 저는 황당해서 바로 남편에게 알렸고요. 그 바람에 남편이랑 어머님이 또 한 번 엄청 크게 싸웠죠. 장인 장모님한테 아파트 받은 것도 염치가 없어 죽겠는데 무슨 자기 여동생 집까지 해달라 요구하냐면서요. 싸움이 커져서 신우까지 알게 됐고 급기야 진짜 집안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불똥이 저한테 튀면서 어머님이 저한테 막 따지시더라고요. 그냥 저만 알면 되는 얘기를 왜 자식들한테 다 얘기해서 분란을 만드냐고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어머님이 먼저 사돈 어려운 줄 모르고 건들지 않았냐고요. 어머님은 또 그 소리 하시더군요.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빌려주는 개념으로 얘기를 꺼낸 거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님, 아가씨한테 그랬다면서요. 나중에 준다는 돈 믿지 말라고. 그때 가서 줄지 안 줄지 모르겠으니 미술도 포기하라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아가씨가 부모님한테 앙금이 있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처음으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어진 집안 싸움은 결국 신우가 등기부 등본까지 떼는 막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됐죠. 양평에 과수원 밭, 토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나마 광주에 건물 하나 있다고 하신 거 저희 결혼하기 10년도 전에 매각하셨고 그걸로 뭘 하셨는지 돈이 아예 증발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 지금은 부동산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나마 아버님 공무원 연금 다달이 200만 원 남짓 받는 게 다였던 거고요. 그냥 빈털터리 수준이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몇십억 자산간에 본인들 죽으면 우리 10수억씩 가져갈 거네 뭐네 하셨던 거고요. 애초에 저희 신혼집에 돈 보태주실 여력도 없으시면서 괜히 자존심에 일부러 뜻이 있어 안 보태주는 거라고 하셨고요. 어머님은 돈 없는 거 들키는 순간 생명도 끊어진다고 생각하셨나 보더라고요. 효도도 못 받고 하다못해 며느리로 들어온 저한테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없는 돈을 있는 척 하셨던 거고요. 저도 황당한데 자식인 제 남편과 신우는 얼마나 어이없고 분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시댁이랑 연 완전히 끊겼습니다.
신호도 다시는 부모 보며 살고 싶지 않다며 절연을 선언했고요. 남편도 자기 부모님한테 너무 실망했다며 명절에도 안 가는 수준이 됐죠. 어머님은 이따금씩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엉엉 우시고요. 남편이 전화 안 받으니 시어머니도 더는 연락을 안 하시더군요. 아버님도 솔직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똑같은 생각에 말만 없으실 뿐. 그게 10년도 전 일이고요. 신우랑도 대면대면 하다가 연락 끊겼습니다. 시부모님은 손자 보고 싶어 애가 타세요. 못 본 지 꽤 되셨죠. 있지도 않은 재산 볼모로 저한테 시댁 갑질하던 패기는 어디 가시고 이제는 저희가 마음 돌리기만을 간절히 바라십니다. 저도 그때는 이성을 잃고는 남편에게 사기 결혼하니까 좋냐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남편도 몰랐으니 그냥 덮어두고 삽니다. 남편은 저에게 정말 많이 미안해하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사정 하나씩은 다 있다지만 어딜 가도 저희 시댁 같은 케이스는 없는 듯 하고요. 듣는 여러분도 참 황당하시죠? 이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이해는 안 가지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30대 초반의 4살 아이 엄마입니다. 남편의 형, 그러니까 시아주버님네가 저더러 난자를 공유해달라고 해서 제가 거절했다가 난리가 났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보다 5살이 많고 결혼한 지는 8년 정도 되셨습니다. 저희는 5년 정도 되었고요. 형님네는 안 그래도 늦은 나이에 결혼하신 거라 빨리 아이를 가지려고 하셨지만 좀처럼 쉽게 임신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아이의 착상조차 되지 않으셨대요.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했고 바로 아이를 낳자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많이 슬퍼하신 듯 했어요. 저 임신했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명절에도 안 오시고 한 2년 정도 저희 얼굴을 안 보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가족끼리 직계 돌잔치를 하는데도 안 오셨습니다. 형님이 저랑 제 아이를 보면 미친 듯이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안 오셨대요. 물론 갈급한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형님네 부부는 누구보다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데 좀처럼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 저 역시 참 안타까웠고요. 그러다가 저희 아이 2살쯤 되면서부터 조심스레 왕래를 하게 되었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형님네가 난임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형님네 부부 2분 다 인공적인 임신은 자연스러운 축복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처럼 병원으로 못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셨죠. 시험관 시술은 뭔가 로봇가 태어나는 느낌이라면서 거부감이 많으셨어요. 그러다가 형님 나이 곧 있으면 40이니 조급한 마음에 결국 병원에 가게 되신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험관을 여러 차례 시도하셔도 번번이 유산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난자의 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임신이 되는 호르몬 수치가 0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비교적 정상이셨고요. 이 정도면 난자를 공여받는 수밖에 없다고 의사가 말했고 형님은 하늘이 무너질 듯이 슬퍼하며 그야말로 펑펑 우셨어요. 시댁에서 식사하다가 그 얘기를 하셨고 그 바람에 분위기가 아주 무거워졌었죠. 아버님은 식사하시다가 숟가락을 거의 던지듯 하시며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뛰쳐나가셨고 어머님은 혀만 끌끌 차시며 그저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남아 선호 사상이 있으신 옛날 분들이십니다. 워낙 보수적인 지역에서 2분이 나고 자라셨고 그렇기 때문에 대를 잇는다는 것에 굉장히 예민해 하셨죠. 저희 부부는 둘째 아들 내인데다 딸을 낳았고 먼저 결혼한 큰아들 내는 불임이라고 하니 얼마나 착잡하시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시부모님은 형님을 위로도 안 해주시더군요. 그러게 몸가짐 좀 잘하지 그랬니? 뭘 먹고 자랐길래 난자가 그 모양이야? 라는 상처 주는 말도 서슴없이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혹시라도 아주버님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봐 아무 말씀 안 하고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의사가 여자 쪽 문제라고 아예 못 박아주니 정말 살벌하게 입장 변하시더군요. 대가 끊긴다는 것에 엄청 불안해하시는 시부모님이라 그 맘도 이해가 안 가진 않지만 그래도 그게 뭐 어디 형님 잘못인가요? 그냥 선천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지만 형님은 저희 시댁에서 한순간에 죄인이 되셨고 그 바람에 이혼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이혼은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하셔서 결국 난자를 공여받는 걸로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잘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되고 그 때문에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엔 아주버님이 제 남편한테 연락을 하셨대요. 저한테 난자를 좀 받고 싶은데 재수 씨를 설득해 줄 수 있냐고 했답니다. 그 말에 제 남편이 길길이 날뛰면서 어떻게 자기 와이프 난자를 받아서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냐며 화를 냈다네요. 처음엔 남편이 이 연락을 받은 줄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너무 불쾌해서 저한테 이야기도 안 했던 거죠. 그로부터 며칠 뒤에 형님, 그러니까 큰 동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 할 말이 있는데 잠깐 카페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내가 동선의 동네로 갈게. 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형님이랑 그렇게 살가운 사이도 아니고 단 한 번도 따로 식사나 차를 마셔본 적이 없어서 긴장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연락해서 자기야, 형님이 나한테 할 말 있다고 우리 동네 카페까지 오신다는데 무슨 일일까? 라고 했더니 그제야 이야기하더라고요. 형한테 제 난자 공여 부탁 얘기를 들었다는데 너무 불쾌해서 저한테 이야기도 안 했다고요. 너무 놀랐지만 아무튼 형님이 30분 운전해서 저희 집 앞 카페까지 왔다고 하니 뒤늦게 핑계대며 안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복잡한 마음으로 형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형님이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하더니 의미 없는 안부만 물어보시다가 결국 본론을 말씀하시더군요. 동서, 혹시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어. 동서 난자 말이야. 우리한테 좀 공유해 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얼굴도 모르는 낯선 여자의 난자를 받는 것보단 잘 아는 우리 가족인 동서의 난자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 형님, 안 그래도 남편한테 방금 얘기 듣고 오는 길이에요. 형님, 저는 너무 당황스러울 뿐이에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래, 동서가 당황해 할 거란 거 나도 잘 알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니까 이런 부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죠. 너무 당연스레 요구하시더라고요. 그 전엔 그래도 상식도 통하고 저랑 어느 정도 생각이 맞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랜 불임으로 인한 마음고생 때문인지 좀 얼굴이 두꺼워지신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죠. 형님,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아이 가지려고 고생 많이 하신 거 알아요. 그래서 시험관 시술 시작하셨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응원하고 싶었고요. 형님 난자 문제로 곤란하신 상황이라는 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제 난자를 드리는 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가족이니까 이런 부탁을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은 달라요. 가족이니까 더욱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말에 형님은 결국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거절할 거라는 걸 생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형님은 아주버님이랑 깊은 상의 끝에 저만한 사람이 없다고 결정하셨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왜 하필 저냐고 물으니 일단 난자를 받아 내 자식을 만드는 건데 그 난자가 어떤 난자인지는 잘 알아야 한다며 저는 외모도 되고 공부도 잘했으니 머리도 좋을 것이라며 제 난자 아니면 받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 입장은 생각 안 하시냐고 여쭸더니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동서는 이미 아이 낳은 사람이라서 몰라. 내가 얼마나 간절한데. 그러면 정당한 절차 밟아서 난자 공여자 잡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건 간절하신 분들의 행동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입장은 조금 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서운하네요.
그렇게 되면 제 시조카가 제 아이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족보가 꼬여도 한참 꼬이는 거죠. 서윤이는 동생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는데요. 그러자 형님은 제 말에 반박할 만한 의견이 없는지 한참을 고개를 떨구고 생각하시다가 결국 일어나시더군요. 그래, 동서 무슨 뜻인지 알겠어. 내가 무리한 부탁해서 참 미안해. 라고 하시며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말씀하시고 그냥 먼저 일어나시더군요.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받자마자 어머님이 그래, 큰애랑 얘기했다면서? 라고 하시길래 어머님도 알고 계시냐고 여쭈으니 어머님께서 당연하지, 내가 너한테 말해보라 시켰으니까 라고 하시더군요. 아니 어머님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난자를 형님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갑자기 제 자식이 하나 더 생기는 건데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형님네 자식이 왜 네 자식이니? 너는 그냥 난자만 하나 뚝 떼다 주면 되는 건데 생각이 그리 깊으면서 어찌 네 아주버님네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니? 어머님은 벼랑간 화를 내시며 제가 생각이 짧다 타박하셨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난자를 받았다가 태어난 애가 얼굴이 못생기면 어쩌냐, 머리가 나빠서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어쩌냐 등의 듣기 불편할 법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항상 저를 칭찬하곤 하셨습니다. 제가 나름 명문대 나와 괜찮은 기업 들어가 밥벌이 잘하는 것도 대단한데 거기다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다며 항상 며느리 너무 잘 봤다고 동네방네 자랑하실 정도였어요. 그런 어머님의 칭찬에 부끄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는데 이번만큼은 너무 거북하더라고요. 너같이 외모 잘난 손자 좀 보자, 응? 그러지 말고 제발 네 불쌍한 형님한테 난자 좀 줘. 그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비싸게 구는 거니? 그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비싸게 군다뇨. 거북해서 거절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제가 튕긴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었어요. 뭘 해주면 되는데? 그래, 병원 왔다 갔다 하려면 차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하나 해주마. 그럼 되지 않니? 난자 하나 내놓으면 자동차가 생기는데 너한테는 결국 이득 아니냐? 넌 똑똑하니까 잘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돈이나 차 때문에 이래요? 솔직히 너무 징그러워요. 제 난자랑 아주머님 정자랑 생각만 해도 거부감이 들고요. 어쨌든 제 유전자 가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제가 싫다니까요. 한번 거절했으면 됐지. 왜 난감하게 자꾸 이러세요? 징그럽다니. 그러니까 너라도 손자를 좀 낳지 그랬어. 딸 하나 띡 하나 낳고. 뭐? 저희는 외동으로 키울게요. 누구 맘대로? 솔직히 니들이 아들만 하나 더 낳았어도 내가 이런 부탁까지는 안 했다.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아주 잘났다고 난리구나. 어머님은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제가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라고 폄하하시더군요. 저는 더 통화할 의지가 사라져서 어머님께 이 문제로 더 얘기하실 거면 저는 할 얘기 없고 이만 끊겠다고 하고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난자를 공유한다? 그래요. 사정 어려운 사람한테 제 난자가 희망이 된다면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는 사람, 그것도 제 남편의 형이라니 느낌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알아보니 난자 채취하는 것도 간단한 게 아니더군요. 과정도 힘들고 많이 아프기도 하대요. 부작용도 있고요. 그런 거 다 알면서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듯 내놓으라 요구하는 시댁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 고모부랑 나 닮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이 몰려왔어요. 남편도 당연히 길길이 날뛰며 반대했습니다. 저는 더 시댁이랑 말 섞기 싫어서 남편한테 알아서 잘 거절해라. 그쪽도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아온 상태라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돼서 실수한 것 같으니 서로 얼굴 붉히지는 않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으라고 해줬죠. 어쨌든 가족끼리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찝찝하지만 그렇게 잘 넘어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어머니가 더 끈질기셨습니다. 전 육아휴직 낸 상태라 아이 등원시키고 저 혼자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벨이 눌리더군요. 그래서 보니까 시어머니였습니다. 다짜고짜 찾아오셔서 당황하긴 했지만
어쨌든 문은 열어드렸더니 화가 잔뜩 난 듯 쿵쿵거리며 들어오셔서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어떻게 네 형님이 간곡히 부탁하는데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할 수가 있니? 네가 그러고도 가족이야? 우리 큰아들내가 얼마나 고생 많이 한지는 네가 더 잘 알지 않니? 너 잘난 건 알았다만 그렇게까지 잘난 척할 필요 있어? 난자 하나만 주면 온 가족이 다 평화로워지는 걸 어찌 그렇게 고고하니? 라고 폭언을 퍼부으시더군요. 그 말에 저도 예를 갖추고 싶던 마음조차 싹 사라지고 어머님께 같이 맞서 대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싫다고 거절했으면 끝난 일이에요. 전 아주버님이랑 저 닮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다는 게 너무 이상하고요. 그리고 한 번 해서 성공 못하면 될 때까지 뽑는다고요. 저도 그런 고통 받고 싶지가 않아요. 게다가 난자 채취하고 부작용 있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형님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알면서도 저한테 무리한 부탁 계속하시는 것도 저는 불쾌하다고요. 부작용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니? 응? 뭐 죽는데? 아니잖아. 호르몬 문제도 있고요. 암 발생했다는 기사도 있어요. 아니,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제가 싫다니까요. 어머님,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여쭤보세요. 나 닮은 내 아이가 시조카로 태어난다는데 그 아이 볼 때마다 아무렇지 않을 자신 있냐고요. 어머님부터 자신이 있으세요? 그러자 어머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한숨만 푹푹 내쉬더군요. 그러더니 아니, 네 형님 내 아이를 오랫동안 기다린 우리 입장도 생각해줘라.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며 기다렸는데 얼굴도 모르는 애먼 사람 난잡하다가 태어났는데 영 엉망이면 어떡하냐, 응? 어머님, 그럼 제 난자 채취에서 태어난 아이는 뭐 외모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다 완벽할 거라 생각하세요? 만에 하나 그 아이가 건강하지 않다면요? 게다가 외모가 딸리거나 공부도 못하고 평생 사고만 치고 다니면 어떡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책임 한 톨 안 느낄 거라 생각하세요? 제 난자로 태어난 아이고 경조사나 명절마다 보게 될 아이인데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쉬시더군요. 됐다. 네가 이렇게나 정없는 애인 줄은 몰랐구나. 내 손주가 너 같은 인성 닮을까봐 이제 내가 싫다. 그래, 이제 난자 달라는 얘기 안 할게. 됐니? 대신 나 이제 너 안 본다. 라고 하시며 저를 한참을 째려보시더군요. 저는 그러시라고 했습니다.